길이가 길고 규모가 큰 다리, 이른바 대교를 지날 때면 주변 경치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 현수교나 사장교 등 멋지게 지어진 다리를 감상하는 것도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다리를 지나다니고 풍경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안전한 교량을 유지하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교량 점검에 나선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의 하루를 이창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고흥군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전체 과정을 동행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대교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의 힘찬 구호로 시작합니다. 국민이 안심하는 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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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에 나서는 이들에게도 안전은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안전진단하는 업무 수행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안전에 유의하시고. 현수교인 소록대교는 특수교량. 그만큼 점검을 위한 과정도 많고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교량이 시작되는 점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인 슈미트 해머가 25개 지점을 타격합니다.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상태를 탐지합니다.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듯 콘크리트 표면에 매질을 바른 후 파장을 이용해 원래 설계했던 대로 철근이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와 철근의 간격, 깊이 등을 확인합니다. 교량 걷어 외부에 칠해진 파란 색상의 도장이 잘 접지해 있는지 부착력도 측정합니다. 20mm 원에 높은 압력을 가해 도장 부분이 어느 수치에서 떨어지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의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록대교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는 3D 스캐너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만 개 점들이 모여 소록대교를 스캔한 결과가 수치로 계산돼 나타납니다. 일정한 주기로 스캔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체 교량의 미세한 변화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향후에 이걸 계속 오버랩을 하게 되면 이제 교량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상대 값의 차이는 얼마인지 정량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계속 수치화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나올 때 진단할 때마다 이걸 찍어갖고 발주처에 제출도 하고 저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점검에는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도 투입됩니다. 드론 조종 역시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교량 가까운 곳까지 날아간 드론은 곳곳을 꼼꼼히 촬영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교량 외부에 생긴 흠집이나 균열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거더와 주 케이블을 연결하는 행어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개발한 로봇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행어를 감싼 로봇은 위로 이동하면서 행어 표면을 촬영합니다. 행어 케이블 전체를 촬영해 도장 상태 등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행어 정착단은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검사합니다. 정착단 내부에 내시경을 투입시켜 누수나 부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교량 위 도로에는 편도 차선을 통제한 채 로드 스캐너 차량 2대가 움직입니다. 앞차는 도로 표면을, 뒷차는 아스팔트 내부까지 스캔하는 최첨단 점검 차량입니다. 로드 스캐너 검사는 민간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원래 공항 활주로 등의 검사에 쓰이는 차량인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도입해 정밀 진단의 질을 높인 건 물론 민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로드 스캐너로부터 도출한 점검 결과를 보면 아스팔트의 미세한 균열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통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들의 눈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교각 외부 점검에는 일명 꽈배기차라 불리는 다굴절 점검 차량이 투입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다굴절차는 20m까지 뻗을 수 있는 국내 최대 크기. 이 다굴절 차량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3명의 인력이 탑승해 근거리에서 걷어 외부의 도장면과 교각의 균열 정도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원들은 또 최대 23m 높이까지 올라가는 고소차에도 올라탑니다. 주탑 외부와 주 케이블 점검에 나선 이들에게 높이가 주는 공포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소록대교 걷어 밑부분에는 아예 점검 대차라는 이동식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점검원들이 점검 대차에 탑승합니다. 현수교 중앙 경관을 이동하는 점검 대차를 통해서는 교량 걷어 밑부분의 이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물론 외관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상 증후 없는지를 이제 상세 조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차를 활용해서 직접 인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에 이제 탑승하시고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좌굴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상 처짐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변형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주로 이제 구조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관 부분 아무래도 해상 교량이고 이제 염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없는지 어떤 부식이나 독의 형성의 진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에게는 교량 내부도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근무지입니다. 점검원들이 좁은 통로를 통해 다리 내부로 들어갑니다. 처음 도달한 곳은 주탑에서 뻗어져간 주 케이블을 고정하는 앵커리지.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높은 온도로 인해 점검원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이 됐지만 케이블 하나하나마다 이상이 없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걷어 내부는 좁디 좁은 공간이지만 천천히 이동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이날 외부 기온은 30도 정도였지만 열이 고스란히 전달된 걷어 내부는 4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 그럼에도 교량 전체의 걷어 내부를 점검하려면 하루 종일 이렇게 좁고 무더운 공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수교의 2개 주탑 사이를 연결한 주 케이블은 사람이 직접 오릅니다. 소록대교의 경우 주탑 높이가 87.5m인데 경사가 심한 주 케이블 위를 걸으며 점검하는 겁니다. 현수교에서 제일 중요한 케이블과 행어입니다. 행어는 아까 보셨다시피 점검 로봇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올라가서 육안으로 이제 그 로봇이랑 드론으로도 놓치는 부분인 그 케이블의 도장 상태라든지 아니면 여기 행어 쪽에 있는 볼트 손상 상태를 저희가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에 연결된 두 줄에 몸을 맡긴 채 별도의 발판도 없는 주 케이블 위를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바람이 심해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케이블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샅샅이 살핍니다. 이렇게 소록대교 주 케이블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힘들 법도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위험과 공포에도 당당히 맞섭니다. 항상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조금 분다거나 이런 때는 조금 더 특별히 긴장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비가 온 다음 날이라든지는 여기에 미끄럼 방지가 코팅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날 소록대교 정밀 안전진단에는 무려 13개 과정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진단을 끝낸 직원들은 마지막에도 힘찬 구호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정부는 정밀 점검을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면 다시 한번 안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전! 정밀 안전진단에는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지만 결국 모든 점검은 사람의 손과 발,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높은 곳, 좁은 곳, 어두운 곳, 위험한 곳을 가리지 않는 이들 안전 지킴이가 있기에 국민들은 오늘도 안전하게 소록대교와 같은 다리를 지나다닙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당하게 다리 위를 걷는 국토안전관리원 슈퍼 히어로들의 노란 형광색 조끼가 오늘따라 더 빛나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